같은 얼굴이 두 개였습니다. 한쪽은 식탁에 앉아 있었고 한쪽은 휠체어를 타고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몇 초 사이에 한 여자의 인생 전체가 식탁 위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가장 차갑게 바라본 사람은 피해자도 복수자도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장 조용히 웃고 있던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처음 보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게 딱 하나입니다. 도대체 마설린이 몇 명이야? 맞습니다. 이 드라마의 핵심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이 판을 움직이는 인물들을 한 명씩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걸 제대로 잡아야 뒤에 나오는 식탁 장면이 두 배로 무섭게 보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무서운 인물을 한 명만 꼽으라면 저는 마대창을 고릅니다. 그는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전략입니다. 식탁에 앉아서 사람들 얼굴을 훑는 그 눈빛 하나로 방 안 공기를 지배합니다. 유전자 결과지가 나와도 두 개의 똑같은 얼굴이 눈앞에 서도 그는 절대 먼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다 달라진다. 이 한마디가 마대창이 그날 식탁에서 내뱉은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7글자는 선언이면서 동시에 판결이었습니다. 최화영에게는 사형 선고였고 오장미에게는 생환의 시작이었으며 강씨 형제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의 서막이었습니다. 마대창이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늙은 여우가 50년을 재계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그 의심, 오늘 리뷰 끝까지 가져가세요. 이 드라마를 끌어온 중심축입니다. 최화영은 마대창의 진짜 손녀가 아닌 아이를 자기 딸로 키웠습니다. 진짜 손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 빈자리에 다른 아이를 집어넣었습니다. 그것도 쌍둥이처럼 얼굴이 똑같은 아이를. 이 사람이 그냥 욕심 많은 계모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최화영은 시스템을 만든 사람입니다. 누구를 자기 편으로 둘지, 누구를 눌러놓을지, 누구를 희생양으로 쓸지. 모든 것을 계산하고 배치했습니다. 이강혁을 곁에 두고 양금순을 통제하고 마설린 자리를 만들어 놓고 심지어 강준호의 결혼까지 판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최화영이 오늘 완전히 무너지는 장면에서 가장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두 개의 마설린 얼굴이 눈앞에 서는 순간 그녀는 오장미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죽이려 했던 상대를 눈앞에서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이 장면이 왜 단순한 반전이 아닌지 조금 뒤에 자세히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장미는 이 드라마에서 가장 오해받는 인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장미를 그냥 피해자로 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오장미는 처음부터 수동적으로 당하기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기 자리를 되찾기 위해 가장 조용하고 가장 정확하게 움직인 사람입니다. 식탁에 앉아서 최화영의 눈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겁이 났을 겁니다. 아니, 겁이 났다는 말이 오히려 약합니다. 오늘 자리가 틀어지면 수도, 복길이도, 태평 아버지도 다시 위험에 처합니다. 그걸 알면서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최화영이 너 누구야? 라고 떨었을 때 오장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이제는 누가 오장미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대사 한 줄이 그동안 최화영이 쌓아올린 모든 걸 한 방에 무너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차분함으로, 절규가 아니라 낮은 목소리로. 그게 오장미가 최화영보다 한 수 위인 이유입니다. 마설린은 이 드라마에서 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침묵이 최화영에게는 가장 큰 공포였습니다. 마설린이 깨어난다는 연락이 오는 순간 이 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설린의 입이 열리는 순간 최화영이 감춘 모든 밤들이 이름을 달고 쏟아질 테니까요. 그런데 마설린은 그날 식탁에 나타납니다. 완전히 또렷하지 않아도 분명히 눈빛이 살아있는 상태로. 그 등장 하나로 최화영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집니다. 강준호는 이 드라마에서 가장 위험한 방식으로 복수하는 사람입니다. 왜 위험하냐고요? 감정이 섞인 칼은 언제든 자기 손부터 벨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준호는 최화영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장미에게 결혼을 제안합니다. 전략이었습니다. 계산이었습니다. 도끼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끼를 던지면서 본인도 흔들렸습니다. 마설린 씨랑 결혼할 생각이에요. 이 말이 채화영에게 던진 폭탄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오장미에게도 어떤 감정을 담은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순수한 전략이었는지 아니면 그 이상이었는지 강준호 본인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강백호는 이 드라마에서 가장 오래 참은 사람입니다. 형 강준호가 감정으로 칼을 휘두르는 동안 강백호는 마설린을 병원에서 식탁으로 데려오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 알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선택을 한 건 이게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설린 앞에서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버텨요. 오늘 끝내야 해요. 이 짧은 말 한마디에 강백호라는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두려움도, 결심도, 책임감도. 그리고 식탁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 강백호는 자연스럽게 오장미 곁으로 걸어갑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신호도 없었는데. 그 한 걸음이 이 드라마에서 강백호가 내린 가장 선명한 선언입니다. 염산월은 유전자 결과지를 꺼낸 사람입니다. 이 판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인물이 가장 불안합니다. 결과지를 꺼내는 것과 그 판에 끝까지 살아남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염산월은 오태평과 술을 마시다 사진을 받고 그 자리에서 퍼즐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마대창 앞에서 봉투를 꺼냅니다. 회장님, 오늘은 이것부터 보셔야 해요. 이 말은 단순한 고발이 아닙니다. 염산월이 채화영 발밑에서 기어나오겠다는 선언입니다. 더 이상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판이 염산월이 원하는 방향으로 끝날까요? 판을 연 사람이 판의 결과를 가장 먼저 감당해야 하는 게 이 세계의 법칙입니다. 진홍주는 이 드라마에서 가장 복잡한 감정선을 가진 인물입니다. 채화영을 무너뜨리고 싶은 마음.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강백호를 향한 마음도 있고 오장미를 향한 경쟁심도 있습니다. 진홍주가 오장미 집에 직접 가서 사진을 찍어온 건 단순히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강백호 시선이 오장미에게 향할 때마다 홍주의 입술은 더 굳게 닫혔습니다. 그 집요함이 채화영 몰락을 앞당겼지만 동시에 진홍주 자신을 어디까지 끌고 갈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이강혁은 채화영 곁에서 끝까지 움직인 사람입니다. 병원을 확인하고 양금순 동선을 살피고 식사 자리에 들어올 사람들을 추렸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건 딱 한순간입니다. 채화영이 지키려는 게 진짜 마설린인지 자기 자리인지 아니면 오래된 비밀인지 그 자신도 더 이상 알 수 없었을 때 이강혁이 끝까지 채화영 편에 설 수 있을까요? 이 판이 완전히 뒤집혔을 때 그의 선택이 다음 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날 식탁이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뒤집힌 건 저녁이 아니라 낮부터 이미 불이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준호는 오장미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숨도 고르지 않고 아주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만간 마설린이랑 결혼할 생각이에요. 겉으로는 청혼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말의 실제 의도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강준호가 오장미에게 결혼을 제안한 건 사랑 때문이 아닙니다. 채화영이 밀어붙이는 결혼판을 거꾸로 밟고 올라가서 채화영 자신을 무너뜨리겠다는 계산이 그 말 속에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채화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 강준호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마설린 자리에 있는 오장미가 다른 사람과 엮이는 것, 그 불안을 자기 손으로 터뜨리겠다는 도끼였습니다. 그런데 오장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잠깐 눈빛이 싸늘해지더니 바로 받아쳤습니다. 싫은데요. 나 본부장님 이제 관심 없어요. 이 한마디는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건 오장미의 선택 기준입니다. 강준호는 분명히 같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채화영을 무너뜨리는 방향. 그런데 오장미는 그 연대를 거절했습니다. 왜일까요? 오장미는 누군가의 복수판에 말로 끌려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되찾는 건 자기 힘으로 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강준호의 제안은 아무리 방향이 같아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말을 던집니다. 누굴 무너뜨리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사람까지 장기말로 쓰진 마세요. 이 대사가 강준호에게 얼마나 아팠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강준호는 지금 자기가 가장 듣기 싫은 정답을 오장미 입으로 정확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람을 도구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그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 순간부터 강준호의 복수는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더 위험해졌습니다. 감정이 들어온 칼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오장미에게 거절당한 강준호는 곧장 강백호에게 갔습니다. 마설린 씨랑 결혼하려고. 형이 동생에게 이 말을 한 건 알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흔들기 위해서입니다. 강백호가 오장미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걸 강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상처를 벌리듯 말한 겁니다. 그리고 더 독한 말까지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설린 씨한테 끼부리지 마. 넌 그 오장민가 하는 그 여자 사랑하고 있잖아. 이 말은 차갑습니다. 아주 계산적입니다. 형이 동생에게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적이 적에게 던지는 말처럼 들립니다. 강백호는 순간 주먹을 쥐었습니다. 형 말 속에 질투가 있다는 것도, 채화영을 흔들어 보려는 계산이 있다는 것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아도 그냥 넘길 수는 없었죠. 강백호는 형 눈을 정면으로 보면서 낮고 단단하게 잘라냈습니다. 형이 건드릴 사람은 마설린 씨가 아니라 채화영이야. 이 한마디가 강준호 가슴에 정확하게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라 더 아팠습니다. 자기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면서도 멈출 수 없다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더 화가 났습니다. 형제는 같은 적을 보고 있었지만 칼을 휘두르는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날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래 눌러놓았던 균열이 더 깊게 벌어졌습니다. 이 균열이 다음 화에서 어떻게 터질지 아직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한편 같은 시간 진홍주와 염산월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판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진홍주가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한 뒤 눈빛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채화영과 마설린이 모녀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집안이 뒤집힐 카드인데 진홍주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망칠 구멍을 완전히 막으려면 사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진홍주는 직접 오장미 집까지 찾아갑니다. 반찬가게 구석, 숙모 옆, 오래된 액자 속. 장미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담아냈습니다. 그 사진들 안에는 누가 봐도 그냥 지나치기 힘든 닮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유전자 결과지만큼이나 노골적인 폭탄이 될 수 있는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홍주가 그 사진들을 찍으러 오장미 집에 간 게 정말 순수하게 증거 수집만을 위해서였을까요? 강백호의 시선이 오장미를 향할 때마다 진홍주의 행동은 더 집요해집니다. 사진을 찍는 그 손끝에 단순한 정의감만 담겨 있었을까요? 아니면 오장미를 이 판에서 몰아내고 싶은 다른 마음도 섞여 있었을까요? 드라마는 그 경계를 절대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염산월은 오태평과 술을 마시던 중 진홍주가 보낸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태평에게 말을 돌렸습니다. 휴대전화를 슬쩍 내밀며 물었습니다. 이거 오장미 씨 맞죠? 태평은 별 의심 없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 대답 하나에 염산월 머릿속 퍼즐이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여자. 회장가에서 마설린처럼 살고 있는 여자. 정숙이네 집 사진 속 여자. 그 얼굴들이 한 줄로 딱 맞물린 겁니다. 염산월은 그 자리에서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집안 전체를 뒤집을 바꿔치기라고. 그래서 두 모녀는 처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독해졌습니다. 염산월은 결과지를 들고 진홍주는 사진을 들고 마대창 앞에서 채화영 숨통을 끊어버리겠다는 계산을 세웠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채화영에게는 재앙입니다. 채화영은 바보가 아닙니다. 오장미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강준호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방식도 평소와 다르다는 걸 감지했습니다. 무엇보다 강백호가 너무 조용했습니다. 강백호가 조용할 때는 반드시 더 큰 판이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채화영도 여러 번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채화영은 이강혁을 불러 아주 낮고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이상한 움직임 하나라도 보이면 바로 막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강혁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표정은 더 굳었습니다. 화영이 지키려는 게 정말 마설린인지 자기 자리인지 아니면 오래전부터 썩어있던 비밀인지 이제는 이강혁 자신도 헷갈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강혁은 마지막까지 움직였습니다. 병원도 다시 확인하고 양금순 동선도 살피고 식사 자리에 들어올 사람들까지 전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최화영은 자기 손으로 너무 많은 사람을 눌러놓고 살아온 탓에 결국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사람에게 발목이 잡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양금순입니다. 양금순은 겉으로 보기엔 늘 주눅든 도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양금순은 병원에서 걸려온 연락을 먼저 듣고 얼굴빛부터 바뀌었습니다. 오장미 씨가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깨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이 강백호에게 전해지자 강백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간 강백호는 침대에 누운 진짜 마설린과 마주했습니다. 완전히 또렷하진 않아도 분명히 반응하는 눈빛을 확인했습니다. 잠깐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설린을 식탁으로 데려가면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데려가야 했습니다. 오장미를 지키려면, 마설린을 지키려면, 진실을 끝까지 밀고 나가려면 지금이 유일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강백호는 마설린 앞에 몸을 낮추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버텨요. 오늘 끝내야 해요. 마설린이 그 말을 다 이해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손끝이 아주 약하게 떨렸습니다. 강백호는 그 반응 하나로 결심을 끝냈습니다. 이 장면이 왜 이렇게 오래 남는지 아십니까? 강백호는 그 순간 마설린을 도구로 쓰지 않았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움직였습니다. 강준호와 정반대의 방식입니다. 같은 형제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 그게 이 드라마가 가장 잘 보여주는 대비입니다. 같은 시각, 오장미도 마설린 자리에 앉아 마지막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겁이 안 났다면 거짓말입니다. 오늘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 수도 복길이도 태평 아버지도 다시 위험 속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걸 알면서도 오장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훔쳐간 여자 앞에서 더는 숨지 않겠다고 이미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장미는 일부러 더 태연하게 움직였습니다. 회장님께 선물을 준비했다는 말도 시간을 붙잡아두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모든 것이 타이밍의 문제였습니다. 염산월이 결과지를 꺼낼 타이밍, 진홍주가 사진을 얹을 타이밍, 강백호가 문을 열고 들어올 타이밍. 이 세 가지가 맞아야 했습니다. 오장미는 손끝을 꽉 눌러쥔 채 식탁에 앉아 있었고 그걸 본 최화영은 오히려 안심하려 했습니다. 눈앞에 마설린이 끝까지 자기 통제 안에 있다고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안심이 최화영을 가장 크게 무너뜨리게 됩니다. 안심한 사람은 방어선을 내립니다. 방어선이 내려간 사람은 공격을 막지 못합니다. 오장미는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마대창이 식탁에 앉은 사람들 얼굴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강준호는 유난히 말수가 적었습니다. 강백호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최화영은 조용한 척했지만 숟가락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염산월은 평소처럼 애교를 떨었고 진홍주는 괜히 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마대창은 그런 분위기를 단번에 감지했습니다. 오늘 다들 왜 이렇게 이상해?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식탁 위 긴장이 더 세게 조여들었습니다. 강준호는 이제라도 결혼 이야기를 직접 꺼내 최화영 얼굴을 한 번 더 흔들 생각이었고 최화영은 그 말을 역으로 이용해서 판을 자기 쪽으로 돌리려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산은 늘 먼저 움직인 사람이 아니라 더 늦게 결정타를 들고 온 사람이 가져갑니다. 먼저 움직인 건 염산월이었습니다. 입술을 한 번 적시더니 품에서 봉투를 꺼내 마대창 앞에 밀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이것부터 보셔야 해요. 최화영 얼굴이 즉시 굳었습니다. 마대창 눈빛도 싸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봉투에서 나온 유전자 결과지가 펼쳐지는 순간 최화영은 거의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거 가짜예요. 하지만 마대창은 종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염산월은 그 손을 막듯 말했습니다. 가짜인지 진짜인지 끝까지 보세요.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진홍주가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오장미 집에서 찍어온 얼굴. 정숙이 옆에서 자란 흔적. 그리고 지금 식탁에 앉아있는 마설린 얼굴이 겹쳐지는 사진들. 최화영은 아니라고 악을 썼지만 마대창은 결과지에서 눈을 떼지 않았고 진홍주는 사진을 더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그 몇 초 사이에 최화영 표정이 눈에 띄게 무너졌습니다. 이건 우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걸 본인도 느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강준호가 식탁 끝에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조만간 마설린이랑 결혼할 생각이에요.
이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흔들리던 채화영 판을 아예 엎어버리는 한마디였습니다. 채화영은 그 말을 듣자마자 강준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 그 말을 왜 하느냐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참지 못했습니다. 강준호 눈빛이 전처럼 자기 말을 듣는 사람 눈빛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눈빛에는 상처도, 분노도, 자기 인생을 거짓으로 휘둘러온 사람을 향한 깊은 혐오도 같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에게 강준호의 그 눈빛은 유전자 결과지보다 더 아프고 더 무서웠을 겁니다. 사람이 진짜로 무너지는 건 증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가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는 눈빛을 볼 때입니다. 이제 이 드라마에서 제가 가장 충격적이라고 생각하는 장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 밖에서 휠체어 바퀴 소리가 멈췄습니다. 채화영 얼굴이 먼저 굳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꺼번에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강백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고 휠체어에 앉은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던 진짜 마설린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던 오장미와 문 앞에 들어선 마설린. 똑같은 얼굴이 마대창 앞에 둘러 섰습니다. 방 안 공기가 통째로 멈춰버렸습니다. 마대창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염산월은 자기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고 진홍주는 숨소리까지 죽였습니다. 강준호는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보며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채화영이 오장미가 다가오는데도 그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문 앞에 선 여자도 마설린 얼굴, 자기 앞에 선 여자도 마설린 얼굴. 이제는 둘 다 귀에 점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채화영 눈앞에서 마지막 구분선마저 무너져버린 겁니다. 채화영은 입술만 떨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너 누구야? 그 순간 오장미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웃듯이 말했습니다. 왜요? 이제는 누가 오장미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한마디에 채화영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식탁 위에 있던 숨소리마저 뚝 끊겼습니다. 죽이려던 상대를 이제는 눈앞에서도 못 알아보는 순간 채화영이 숨겨온 죄는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자기 판단까지 뒤틀어버린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지옥을 가장 차갑게 들여다보는 사람이 오장미였고 오장미는 한 걸음 더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훔친 얼굴들 때문에 이제 당신 눈부터 망가진 거야. 이 대사를 저는 이 드라마 전체에서 가장 잔인한 한 줄이라고 생각합니다. 폭력이 없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욕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가 채화영이 평생 쌓아올린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오장미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채화영만이 두 얼굴 사이를 번갈아 보다가 결국 의자 끝을 붙잡고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오장미는 그 얼굴을 보면서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오늘이 빼앗긴 인생을 되찾는 첫날이라고. 더 독하게. 이 드라마에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보는 인물이 있다면 강준호입니다. 강준호는 채화영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 판에 들어왔습니다. 그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분노도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마대창 결과지가 구겨질수록 채화영이 무너질수록 강준호는 자기 감정을 더 이상 속일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이 판에 흔들린 이유가 복수만은 아니라는 것. 오장미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과 채화영을 무너뜨리고 싶다는 분노가 이미 엉켜버렸다는 것. 그래서 강준호는 채화영을 정면으로 보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까지 뭘로 본 겁니까? 사람 인생이 그렇게 쉬웠어요. 이 한마디는 엄마에게 묻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상처받은 사람이 가해자에게 던지는 판결이었습니다. 채화영은 이번에도 입을 열었지만 변명이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강준호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던 식탁은 어느새 축하 자리가 아니라 채화영의 비명이 터지는 자리로 뒤집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강준호의 그 떨리는 목소리가 분노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오장미를 향한 마음이 뒤섞여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둘 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강준호가 가장 위험합니다. 감정이 두 가지가 섞인 사람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마대창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늙은 여우답게 눈으로만 사람들을 다 훑었습니다. 식탁에 앉았던 가짜 마설린, 문 앞에 진짜 마설린, 종이 위 유전자 결과,
사진 속 오장미. 떨고 있는 최화영. 분노에 차 있는 강준호. 그리고 장미 곁에 선 강백호까지. 마대창이 아무 말 없이 사람들 얼굴만 훑는 그 시간 동안 식탁에 앉은 누구도 먼저 숨을 내쉬지 못했습니다. 결국 마대창은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오늘부터 다 달라진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7글자가 최화영에게는 그 어떤 법적 판결보다 무거웠습니다. 마대창 눈앞에서 끝까지 우기면 버틸 수 있다는 마지막 믿음이 그 한마디에 산산조각 났기 때문입니다. 진짜 마설린이 살아서 들어온 이상, 이제는 사람 하나 입막음한다고 끝날 일이 아닌 겁니다. 마설린이 입만 열면 최화영이 감춘 밤들이 이름을 달고 줄줄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 공포가 최화영 의자 끝을 붙잡은 손에서 힘을 빼앗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드라마에서 아직 아무도 말하지 않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의혹들입니다. 마대창은 드라마 안에서 항상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되는 것처럼 묘사됩니다. 그런데 저는 의심합니다. 수십 년을 재계에서 살아온 사람이 자기 손녀를 눈앞에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결과지가 식탁에 나오는 그 순간 마대창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게 가짜냐 진짜냐를 따지지 않고 바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설린이 들어왔을 때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충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게 반응할 수 있었던 건 아닐까요? 마대창이 최화영의 거짓을 알면서도 활용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오늘 이 식탁이 그 마지막 정리였다면? 이 의심 한번 가져가 보세요. 양금순이 병원 연락을 먼저 받았고 그것이 강백호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양금순은 최화영의 통제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 연락이 하필 그날, 그 시각에 강백호에게 전달됐을까요? 양금순이 정말 최화영 편인가요?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편을 보고 있었던 건가요? 이 사람이 다음 화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진홍주가 오장미 집에 찾아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 수집을 위해서라고 설명됩니다. 그런데 저는 다르게 봅니다. 진홍주가 그 사진들을 찍는 과정에서 오장미라는 사람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강백호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도 알게 됩니다. 진홍주는 최화영을 무너뜨리는 것과 강백호를 향한 감정 사이에서 무의식적으로 이 사진을 오장미를 이 판에서 끄집어내는 도구로 쓰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최화영이 무너진 뒤 진홍주가 오장미를 대하는 방식을 보면 그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염산월이 결과지를 꺼낸 건 용기 있는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염산월은 결과지를 꺼내면서 동시에 마대창 쪽으로 바짝 붙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누가 누군지 다 보셨잖아요. 이 말은 고발이 아닙니다. 영업입니다. 염산월은 최화영을 무너뜨림으로써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염산월이 이 판에서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인가요? 정의인가요? 아니면 권력인가요? 이 의심이 다음 화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진짜 무서운 건 사건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주요 인물 4명의 겉과 속을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최화영은 이 드라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명령하고 통제하고 판을 만들고 사람들을 배치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최화영의 모든 행동은 공포에서 나옵니다. 마설린이 깨어날까봐 두렵고 유전자 결과가 나올까봐 두렵고 강준호가 등을 돌릴까봐 두렵고 마대창이 진실을 알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강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려움을 가장 많이 안고 사는 사람이 최화영입니다. 그래서 최화영은 사람을 눌러놓는 방식으로 통제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 아니라 약점을 쥐는 방법으로. 그런데 약점으로 묶어놓은 사람들은 언젠가 반드시 풀려납니다. 양금순이 그랬고 이강혁이 흔들리고 있고 강준호가 등을 돌렸습니다. 최화영이 무너진 건 결과지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가 눌러놓은 사람들이 하나씩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강준호는 이 드라마에서 가장 차갑게 보이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장 뜨거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의 모든 전략적 선택에는 감정이 들어있습니다. 오장미에게 결혼을 제안한 것도, 동생에게 독한 말을 던진 것도, 식탁에서 결혼을 선언한 것도 전부 계산이지만 동시에 감정이 섞인 계산입니다. 강준호가 진짜 무서운 건
자기 감정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감정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오장미를 원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오장미를 이용하려는 척 가까이 두려합니다. 자기가 채화영에게 상처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 상처를 복수로 덮으려 합니다. 이런 사람은 언젠가 자기 손에 들린 칼에 자기가 먼저 베입니다. 강준호가 다음 화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저는 사실 두렵습니다. 그 선택이 오장미를 향할 가능성도 있고 자기 자신을 향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장미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이 사람이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장미는 그 식탁에서 가장 냉정하게 타이밍을 계산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선물 이야기로 시간을 붙잡고 채화영이 안심하도록 눈빛을 조절하고 염산월과 진홍주와 강백호의 타이밍이 모두 맞을 때까지 버텼습니다. 겉으로는 긴장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타이머를 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채화영이 너 누구야? 라고 떨었을 때 오장미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차분함이 분노보다 더 강한 무기가 됩니다. 오장미가 이 판을 끝낸 건 힘이 아니었습니다. 버팀이었습니다. 끝까지 쓰러지지 않고 서 있는 것. 그게 오장미의 가장 강한 무기였습니다. 강백호는 이 드라마에서 조용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강백호가 없었다면 이 판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마설린을 병원에서 데려온 것도 강백호입니다. 양금순과 연결된 것도 강백호입니다. 오장미 곁에서 흔들리지 않고 선 것도 강백호입니다. 형 강준호는 칼을 들고 전면에 나섰습니다. 강백호는 판 자체를 설계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앞으로 형제 사이를 어떻게 갈라놓을지가 다음 화의 핵심입니다. 강백호가 조용히 오장미 곁으로 걸어간 그 한 걸음이 강준호에게는 형제의 균열이자 감정의 확인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이야기를 예측해드리겠습니다. 공식 예고편보다 한 발 더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설린은 침묵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설린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마대창 앞에 섰습니다. 마설린이 가장 먼저 꺼낼 이름이 누구일지 그게 다음 화의 핵심입니다. 만약 마설린이 채화영이 그동안 숨겨온 사람들 이름을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하면 채화영은 자기 손으로 만든 그물에 자기가 걸리게 됩니다. 채화영이 그것을 막기 위해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채화영이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은 무너지고 있을 때입니다. 궁지에 몰린 사람이 가장 무서운 법이니까요. 강준호와 강백호는 오늘 식탁에서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했습니다. 강준호는 채화영을 향해 말을 던졌고 강백호는 오장미 곁에 섰습니다. 이 선택이 두 사람의 다음 관계를 결정합니다. 강준호가 오장미를 향한 감정을 인정할수록 강백호와의 충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강백호가 오장미를 지키려 할수록 강준호는 더 위험한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 형제의 갈등이 채화영 몰락보다 더 큰 파국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염산월이 이 판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판이 끝나고 나면 염산월은 안전한가요? 마대창은 결과지를 읽었습니다. 그 결과지를 누가 어디서 어떻게 구했는지도 마대창은 알게 될 것입니다. 염산월이 이 판에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마대창의 신뢰를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진홍주와의 관계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녀가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향했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 같은 방향을 향할 수 있을까요? 이 두 사람의 갈라짐이 다음 화에서 새로운 균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강혁은 채화영의 마지막 방패입니다. 그런데 이강혁이 더 이상 채화영이 지키려는 것의 정체를 모르겠다고 느끼는 순간 이 방패가 반대로 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강혁이 채화영을 떠나는 것과 마대창 혹은 오장미 편에 서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강혁이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가 채화영의 최후를 결정하는 마지막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계속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얼굴을 훔친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채화영은 마설린의 얼굴을 훔쳤습니다. 자기 딸이 아닌 아이에게 마설린이라는 얼굴을 씌웠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는 단순히 아이 하나를 바꿔치기 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존재 전체를 지웠습니다. 진짜 마설린은 병원 침대에 있는 동안 자기 이름도, 자기 가족도, 자기 미래도 없었습니다. 오장미는 자기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그 이름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채화영 자신도 얼굴에 속았다는 겁니다. 두 개의 얼굴이 눈앞에 섰을 때
최화영은 어느 쪽이 죽이려 했던 상대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훔친 얼굴로 너무 오래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눈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드라마가 가장 잔인하게 보여주는 건 바로 그겁니다. 거짓 위에 쌓은 인생은 결국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속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오장미를 피해자로 봅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준호는 피해자인가요? 강준호도 최화영의 계획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자기 감정도 자기 선택도 최화영이 설계한 판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강준호가 느낀 분노는 오장미가 느낀 분노와 다른 종류인가요? 그리고 또 하나. 이강혁은 피해자인가요? 최화영 곁에서 판을 지키다가 이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된 이강혁. 그가 잘못된 쪽에 붙었다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함께했다면 그건 가담인가요? 피해인가요? 그리고 마설린. 진짜 손녀이면서 자기 이름으로 살지 못했던 그 사람. 마설린이 깨어나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복수인가요? 아니면 그냥 자기 이름을 되찾고 싶은 것인가요? 이 드라마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명확하게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명확한 선이 없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버틴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그게 이 드라마가 말하는 잔인한 법칙입니다. 오늘 식탁 장면이 끝났습니다. 최화영은 무너졌습니다. 유전자 결과지는 마대창 손에 들어갔습니다. 진짜 마설리는 식탁 앞에 섰습니다. 오장미는 자기 인생을 되찾는 첫날을 선언했습니다. 모든 게 오장미 편의 승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이 판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화영은 살아있습니다. 이강혁은 아직 옆에 있습니다. 최화영이 쥐고 있는 또 다른 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준호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강준호는 지금 최화영을 향한 분노와 오장미를 향한 감정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도 완전히 기울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의 사람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강준호가 다음에 어디를 향해 칼을 들 것인지, 그 타깃이 최화영인지, 오장미인지, 강백호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인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진홍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화영 몰락 후 강백호 시선이 오장미에게 향하는 걸 보게 된 진홍주. 이 사람이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할지 그게 새로운 파국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대창. 오늘부터 다 달라진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달라지는 것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오늘 이 식탁이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식탁은 뒤집혔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선택을 하는 법입니다. 최화영이 이 판에서 어떤 카드를 아직 쥐고 있는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진짜 반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장미가 오늘 되찾은 것은 자기 이름뿐입니다. 자기 인생을 완전히 되찾으려면 아직 더 많은 밤을 버텨야 합니다. 그리고 강백호가 오장미 곁에 선 그 한 걸음이 다음 화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그 장면이 지금 이 식탁 장면보다 더 잔인하게 뒤틀릴 수 있습니다. 다음 화를 보면 오늘 이 식탁 장면이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 함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가 다음 리뷰를 만드는 힘입니다.